뉴진스 얘기해볼까? 뉴진스 5명이 결국에는 어도로 돌아간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도 1차 판결이 나고, 그리고 여론들도 자꾸 접하고, 저도 그리고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으니, 그런 기류를 감지를 한 뉴진스 측 변호인단들, 그리고 그로 인한 뉴진스와 부모님들, 그들의 생각,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점에는 그래, 돌아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아티스트, 아이돌과 기획사, 이 두 덩어리? 그 두 덩어리로만 자꾸 제가 이걸 대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그 건만은 아니니까,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돌과 기획사의 구조적인 문제,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아이돌과 기획사의 그 기울어져 있는 계약 조건이라든지, 너무 혹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습 시스템, 그리고 잠을 정말 못 자가면서 활동해야 하는 그 아이돌의 그 뭔가 좀 생태계, 모습, 이런 것들로만 제가 너무 이 사건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뉴진스와 그 어두워, 혹은 이제 미니진과 하이브, 요 두 판의 관계도 있지만, 그걸 둘러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본질적인 부분까지 이 판결이 해결해 주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이 건을 완벽하게 그 건으로 인식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거는 바꿔야 돼. 분명히 바뀌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발전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BTS라든지 블랙핑크, 기타 등등 뭐 여러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아이돌들 덕분에 한국의 K-팝, 뭐 옛날엔 대중가요라고 일컬어졌었던 그 분야가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해버렸어요.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20년 초반, 요 시기가 당연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시기, 뭐 팝의 역사에서 이제 르네상스 뭐 70년 80년대가 있었다면, 우리 K-팝에서는 이제 분명히 2010년대 후반, 2020년 초반, 요때가 또 역사에 남을 시기로 기록될 겁니다. 엄청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양적인 발전이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되게 많은 분야가 그렇듯이 수치적인 발전을 늘 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늘 생겨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요. 세상 일이란 건데 다 빠른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빨리 진행되고 이런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이돌들은 지금도 혹사당합니다. 혹사당해. 그러니까 정말 하루에 몇 시간도 못 자고, 걔네들 다 숙소 생활하면서 진짜 개고생하고 연습 막 미친 듯이 하고, 근데 그거를 경쟁 사회에서 그 엄청난 그 결과, 엄청난 이득을 벌어들이기 위한 나의 순수한 노력으로 이거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의 노동, 적당한 노동이냐라고 보면은, 그 관점으로 보자면 좀 지나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되게 악독한 기획사 사장들이나 무리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소스를 이제 한 손을 얹으면 되게 이상해지고 아주 억압적이고 그런 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의식 없고 양아치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또 기획사판에 굉장히 많았던 우리 대중가요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게 좀 컸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게 비정형화되어 있는 계약 구조라든지 틀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세팅이 된 채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2000년대 중반쯤에 이제 동방신기 얘네들이 이제 아이돌과 기획사에 계약 구조를 조금 바꿔놓은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사건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바뀌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역사적 흐름에서 봤을 때 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요 사건은 동방신기가 큰 틀에서 그 당시에 아이돌의 계약판을 바꿔놓았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시점에 이것이 아이돌에게 조금 더 평행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판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거를 합치를 시켜서 저는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요 건으로만 말하자면 그러면 당연히 어도가 당연히 유리하다고는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증거 싸움이에요. 증거 싸움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증거가 마땅치는 않거든요. 민희진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내치는 과정, 그게 실제로는 뉴진스한테는 엄청 좋지 않은 영향이 갔었던 게 맞지만 이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걸 증거화해서 이것을 결국에는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보면 요 계약 구조라든지 계약상의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객관적 증거 이것저것 이렇게 이쪽 저쪽에 돋보기 들여다 보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 한이의 이제 왕따 사건이라든지 일본의 프로모션을 할 때 뉴진스를 비하를 스스로들 하이브 측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민희진을 추출했다든지 이런 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요번 1차 판결문에서 나왔듯이 다 그거 반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다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예고편이었죠. 가처분 신청해서 계속 어도어한테 손을 들어준 게 예고편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1차 이 판결에서는 그러니까 최종 요 1차 판결에서는 아마도 어도어가 이길 거라고 저도 예상은 됐죠. 이게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재판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금 아이돌과 요 시점에 문제를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해서 전향적으로 요걸 다 낱낱이 파헤친다면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요런 정도의 작은 기대, 어떻게 보면 20-30%의 기대, 요거를 이제 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20-30%가 100%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더 20-30%에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그게 바로 민희진의 배임 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한번 나섰던 다른 건에서의 판결이었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면은 뉴진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결론만 얘기하자면 민희진은 배임 혐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희진이 뭐 뉴진스를 가지고 어떻게 같이 데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없었다고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이브가 혐의가 없었던 애들을 두고 막 감사를 때리고 신뢰관계를 먼저 파탄내는 행동들을 취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배임 혐의가 있었으면 감사도 합당했었던 것이고 낌새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이브가 감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뢰관계 파탄낸 건 민희진과 뉴진스 쪽이기 때문에 어도와 하이브는 당연히 그 과정에 뭐 왕따 같은 뭐 사건도 벌어졌고 그리고 일본의 프로모션에서의 얘기도 다 그런 맥락 속이었다. 먼저 시작된 건 민희진의 배임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하이브 어도어한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건데 민희진이 배임의 혐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때린 건 하이브였기 때문에 이 먼저 때린 거 요것이 바로 신뢰관계의 파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다면 신뢰관계를 먼저 파탄낸 것은 어도어나 하이브라고 충분히 법리적으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두고 봤을 때 법적으로는 당연히 어도어가 승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리적인 판단이 그러고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들여다 보는 것을 재판부한테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다. 그 정도로 능동적인 재판부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도어의 손을 일단은 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20-30%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 혐의가 없었다는 가장 굉장히 결정적인 판결이 나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또 바라보자면, 그리고 이제 아이돌과 그 기획사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질적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인식하고 이걸 판단해서 했다면 새로운 판결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20-30%딱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처음 예상대로 당연히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그거는 아마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2심 재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증거가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고요. 그 새로운 무언가가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점 이후에 똑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똑같이 들여다본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심 판결에서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 변호인 단에서도 이거는 승산이 없겠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이렇게 가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천문학적인 그런 배상금, 손해배상금이 청구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케이팝을 조금 사랑하고 혹은 뉴진스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바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뉴진스한테 예전에 우리를 감동시켰고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그 활동들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죠. 아실 거예요. 뉴진스의 컨텐츠를 소비했었던 K-팝 팬 혹은 그냥 일반 대중이었다면 알 겁니다. 뉴진스는 뭔가 달랐습니다. 뉴진스는 확실히 질적으로 달랐다. 그리고 좀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지향점 이런 것들이 다 달랐어요.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니진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뭐 부정할 수 없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뉴진스가 갖고 나오는 이제 활동은 그 정도로 기대하기 어렵죠. 아쉽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뉴진스를 뭐 가족도 아니고 뉴진스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중으로서 이렇게 나한테 더 와닿는, 감성적으로 혹은 다른 부분으로 더 와닿을 수 있는 남다른 아이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뉴진스였는데, 그래서 물론 많은 좋은 아이돌들이 있지만 뉴진스는 유독 좋았고 더 와닿았고 참 그랬었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를 잃는 거예요. 그냥 대중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의 뉴진스 사건에 대한 감상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